안녕하세요. 이쪽은 민성입니다. 지난번에 제가 올린 애플워치 7 언박싱 영상은 잘 보셨나요?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전작 애플워치 시리즈 6와의 비교를 가장 많이 원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계를 2개 샀습니다.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애플워치 6세대와 7세대 그 차이점을 집중적으로 2개를 비교해보려고 하는데요. 아무래도 두 제품이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먼저 딱 느껴지는 차이는 이 외관 디자인의 변화예요. 사실 저도 처음에는 멀리서 보면 어디 디자인이 달라졌다는 거야? 싶었는데요. 일단 물리적으로 제품의 두께가 얇아졌고요. 무엇보다 베젤이 얇아져서 화면을 좀 더 넓게 쓸 수 있게 됐어요. 애플워치 6에 비해서 7이 20% 넓어졌는데요. 그래서 애플워치 7의 베젤이 1.7mm라고 합니다. 근데 이 베젤과 화면 크기에 대한 변화는 아무래도 애플워치 6와 비교하기보다는 애플워치 3랑 비교했을 때 그 가장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는데요. 애플워치 3랑 비교하니까 진짜 베젤이 많이 얇아졌구나 느껴지더라고요. 그리고 화면 밝기에 대한 차이도 있어요. 애플워치 6보다 7에서 실내에서 70% 정도 더 밝아지고 최대 밝기도 손목을 내린 상태에서는 최대 500니트, 화면이 켜졌을 때는 최대 1000니트까지 밝아졌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 화면이 좀 더 넓어졌다 보니까 그 가독성에 대한 차이도 저는 느꼈어요. 많은 분들이 애플워치 7세대에서 화면이 더 넓어진 건 알겠는데 이게 그렇게 체감이 되나요? 를 많이 또 여쭤보시더라고요. 솔직히 뭐 엄청 막 드라마틱한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도 저는 애플워치 6이랑 7세대를 이렇게 2개를 직접 놓고 비교를 하니까 확실히 애플워치 7세대에서 메일 답장을 하거나 카톡을 보거나 전반적으로 제품을 사용할 때 한 화면에 더 많은 텍스트가 들어가서 가독성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. 근데 저는 이렇게 이 애플워치 7세대만 하나만 단독으로 사용한다 했을 때는 그렇게 막 전작과 비교해도 엄청 드라마틱하게 느껴지는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지금 이 2개를 직접 보고 비교를 하니까 그 체감이 좀 더 크게 와닿는 것 같긴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키보드인데요. 이번에 쿼티 키보드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지금까지 애플워치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키보드 타이핑을 해서 텍스트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저장해둔 간단한 답변이나 음성인식 텍스트 변환으로 타이핑을 했는데요. 이번 애플워치 7에서는 쿼티 키보드가 제공이 됐어요. 예! 이 키보드를 좀 더 빨리 타이핑할 수 있는 이 퀵 패스 기능은 아이폰에서도 영어 키보드에 이미 적용이 됐던 기능이에요.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굳이 모든 텍스트를 일일이 타이핑하지 않아도 터치로 이렇게 원하는 텍스트를 쭉 스와이프하면 타이핑이 되는 거예요. 이 기능을 이제 애플워치에서도 쓸 수 있게 된 거죠. 다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한글 패치가 안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영어 키보드에서만 작동이 가능한 그런 기능이에요. 그래서 아직은 영문 키보드에만 국한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거 딱히 많이 안 쓸 것 같은데? 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도 애플워치 7에서 이 쿼티 키보드를 써봤을 때 처음에는 안 그래도 이 작은 화면에서 이게 타이핑이 되나? 걱정을 했는데 이 퀵패스 기능도 그렇고 생각보다 이게 오타율이 진짜 적어요. 그래서 원하는 텍스트를 바로바로 입력을 할 수 있긴 하더라고요. 다만 아직 한글 패치가 안 된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거를 얼마나 많이 쓸까에 대한 궁금증이 들어서 이게 막 핵심적인 기능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워치페이스도 새로 추가된 게 있어요.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제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던 이 윤곽 페이스. 숫자가 왜곡된 형태로 가장자리에 배치돼 있고 디지털 크라운을 돌릴 때마다 숫자가 이렇게 꿀렁꿀렁거려요.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아날로그 시계 같기도 하고 디지털 시계 같기도 하고 이것도 화면이 더 커지고 베젤이 얇아졌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워치페이스가 뭘까 고민하시는 그런 디자인팀의 노력의 산물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모듈 페이스도 추가가 됐는데요. 저는 이 모듈 페이스도 진짜 잘 쓰고 있어요. 맨 왼쪽 위에는 QR코드를 놓고 그 중간에는 날씨 그리고 맨 밑에는 미리 알림을 해놔서 투두리스트 같은 거 이렇게 알람 뜨게 해놨거든요. 이 윤곽 페이스와 모듈 페이스는 애플워치 시리즈 7에서만 단독으로 적용이 가능한 페이스인데요. 다만 이 워치 페이스가 애플워치를 구매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배터리는 애플워치 6세대랑 동일한 배터리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최대 18시간인데요. 이 배터리 개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. 근데 애플워치 7은 배터리가 좀 더 길어진 게 아니라 이 충전 방식이 조금 바뀌었어요. 애플워치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고속 충전을 할 수 있게 됐고 45분 충전으로 최대 80%까지 충전이 가능한데요. 이게 6세대에 비하면 충전 속도가 33% 정도 빨라진 거예요.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충전 방식이나 충전 속도에 대한 변화보다는 배터리 시간이 실제 길어졌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C타입 고속 충전 케이블을 따로 구매해야 되냐고 여쭤보시던데 다행히 기본 구성품입니다. 이 1m짜리 USB-C 마그네틱 고속 충전 케이블이 기본 구성품에 포함이 돼 있어요. 애플이 웬일이래?
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내구성이 강화되고 방수 방진 등급도 올라갔어요. 이 전면 액정이 좀 더 충격에 강한 크리스탈이고 애플워치 최초로 IP6X 방진 등급을 받았고 WR50 방수 등급이 적용돼서 역대 애플워치 중에 가장 튼튼한 녀석인데요. 이 부분은 제가 얼마나 튼튼해졌는지 직접 실험을 해보고 싶어도 막 제가 아직 수심 50m 바다에 던질 그런 용기는 안 나가지고 먼지가 많은 곳이나 좀 높고 위험할 수 있는 곳 아니면 이 애플워치가 물에 자주 닿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되게 희소식이겠지만 저는 사실 원래도 이 애플워치를 주로 실내에서 일할 때나 운동할 때만 주로 쓰기 때문에 그 전에도 내구성이 되게 튼튼해서 한 번도 이렇게 막 고장난다거나 뭐 물에 빠뜨려서 방수가 안 된다거나 이랬던 적은 없었거든요. 그래도 이번 워치 OS 8부터 도입이 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을 때를 감지하는 거라든지 뭐 공이 이렇게 애플워치 탁 와닿아가지고 뭐 그랬을 때 좀 더 튼튼하지 않을까요? 뭐 튼튼해졌다고 하니까 뭐 땡큐죠. 자, 그래서 결론입니다. 애플워치 6 유저인데 애플워치 7으로 넘어가 할까요?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애플워치 SE와 애플워치 6 시리즈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7으로 넘어갈 이유는 크게는 없어 보여요. 물론 베젤도 얇아지고 가격도 좀 더 싸지고 좀 더 튼튼해지고 충전도 좀 더 빨라지고 또 굳이 스트랩을 새로 사지 않아도 기존 스트랩과 호환이 된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장점이 좀 많네. 워치 OS를 업데이트만 하셔도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웬만한 기능을 다 쓸 수 있잖아요. 자전거를 탄다거나 테니스 이런 운동은 굳이 애플워치 시리즈 7을 사지 않아도 워치 OS 업데이트를 통해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다만 이번 애플워치 자체를 처음 구매를 하거나 그동안 화면이 너무 작아서 조금 더 베젤이 얇은 넓은 화면을 쓰고 싶었다, 아니면 좀 더 튼튼한 제품을 쓰고 싶었다, 아니면 뭐 워치 페이스가 너무 예쁘다, 아니면 저처럼 신제품이 나오면 안 써보고는 못 빼긴다 이러신 분들은 뭐 사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이 애플워치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애플 제품 중에 디스플레이가 가장 작잖아요.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또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저희랑 하는 친구거든요. 그래서 이번 애플워치 7세대가 뭐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래도 충분히 구매할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애플 스마트워치의 완성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. 진짜 쩐다.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애플워치 시리즈 6와 7을 이렇게 직접 비교해드렸는데요.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또 여러분들은 갈아타셨는지 아니면 7을 굳이 사지 않으셨는지 이렇게 댓글 마음껏 남겨주시면 제가 또 댓글을 좀 달리 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이쪽이 민성이었습니다.